네. 지금 등소평이 모택동을 마오쩌둥을 평가할 때 07 과삼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논란이 워낙 시각이 반대 극렬하게 대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은 07 과삼이냐 037 과칠이냐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역시 그래도 당시에 어쨌든 경제를 부흥시켰다 이런 점은 좀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민 위원장님? 경제 부흥이라기보다도 원래 없었죠. 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사실상 아마 70년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처져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을 끌어올린 것은 인정해야 되고 네. 또 한 가지 저는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can do it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이 정신을 국민들한테 심어준 것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그 정권의 끝자락에서 네.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아무래도 07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한 6 정도로 주시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서 반반 정도로. 반반 정도로. 과거에는 사실은 과칠 03이었었는데. 네. 근데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신 시절에 그 암울했던 상황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어쩌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행했던 경제 부흥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정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다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많은 환상이 더 덧붙여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도정 교수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엽전의식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엽전의식. 의원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과거에는 나도 옛날 같았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네. 평가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성장해온 과정, 네. 또 그분이 처해했던 환경, 네. 또 그 당시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또 주변 정세, 네. 이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니까, 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었던 업적이, 네. 내가 보면 07 과삼이라는 그런 표현이 네. 통계 숫자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만한 업적이 네. 나는 그 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 정도 업적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네. 이제 지금 07 과삼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네. 원래 그것은 그 책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 등소평이 2차 복권된 후에 네. 하루는 모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네. 등소평을. 네. 앞으로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는 모 대통령의 주석의 그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 아마 공은 7 정도고 관은 한 3 정도로 볼 겁니다. 네. 그랬더니 모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 아니냐. 네. 그런 후에 모 대통령이 이제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4천만 이상을 문화대행으로 수청하고 죽였기 때문에 네. 등소평이가 집권한 이후 중국 사람들의 그 반모 정서가 네.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당에 계속 집권을 유지하려면은 네. 모 대통령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고 네.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등소평이 설득을 합니다. 네. 어떻게 공산당의 전체 잘못된 책임이 모 대통령 한 사람한테 있느냐. 네. 우리도 한때는 같이 가세했던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책임도 우리가 나눠지자. 네. 그러면서 공산당의 집권을 계속 둬준다. 그런 논리를 정립하다가 결국은 당 간부들이 선복을 시켜서 07 과삼이라는 결론 내려가지고 1981년 역사에 관한 몇 가지 결의에서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면서도 모 대통령의 업적은 싹 부인했습니다. 네. 모 대통령의 명령, 정책, 교시 네. 전부 부인했습니다. 네. 다만 천안문 광장에 네. 초상 하나 걸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남기고 다 부인하면서 네. 홍보는 07 과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중국 현대사 공부해 보면은 엄격히 말하면 과7 03 정도는 봐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말했는데. 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네. 그 당시 우리가 처했던 그 역사 61년도 이후에 60년 10년간의 상황 네. 그리고 70년 상황을 보면은 그분의 과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오를 피부로 느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공제로일 거예요.
저 깜빵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60대 10년간 네. 예, 상당한 피해자입니다만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정치도 해보고 네. 행정도 해보고 언론도 해보고 네.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니까 네. 그분이 살았던 환경, 여건 전체로 볼 때 네. 아까도 방금 우리 민명옥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역전의식 형상이라는 게요. 네.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전부 역전의식, 네. 쉽게 말하면 약자의식이죠. 네.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 약자의식, 역전의식을 극복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는 것 갖고 계속 자신감이 보니까 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먹고 저는 얼마 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네.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영국 선수를 이겼잖아요. 네. 결국은 할 수 있다는 게 따라잡자는 걸로 해서 33년 전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지금 영국 축구를 한국을 이긴 저력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역전의식을 탈각시켰다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엄청난 발전에 동력이 줬고 네. 그게 오늘날 이런 K-팝이다, 한류다 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 볼 때 네. 그분한테 받았던 그 정신사적인 유산이 네. 지금 우리 사회를 살찌게 하는데 도움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부 참작해 볼 때 나는 알겠습니다. 07과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뭐 07과삼인지 03 뭐 반반인지 좀 더 논의를 해보시러 저희가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이렇게 강조했던 육성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네. 기자님, 그러니까 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당시에 유행했던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투쟁을 좀 억압하면서 그래도 공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문사를 떠나서 네. 중소기업에서 한 10년 있을 때 네. 그중에 한 2년 반은 구로공단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네. 구로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느낀 것은 제가 수출 회사였는데 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실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개발팀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에서는 기능공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그 현장을 보고 네.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 누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나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학생 데모 배우 조정 혐의로 4개월 동안 수배 생활도 하고 네. 또 감옥도 한 6개월 갔다 오고 네. 또 신문사서 쫓겨나고 네. 그리고 박 대통령 핍박을 많이 받으셨네요. 핍박이라 좀 고초를 좀 겪었다. 고초를 겪었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이 끝날 때까지 제가 출국을 한 번도 못했어요. 네. 신혼집이 돼가지고 네. 그런 고초를 겪었지만은 네. 이게 겪어보니까 네. 역시 박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네. 그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었나 네. 하는 것을 제가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저도 그 문제와 관계된 얘기인데 제가 한중문화협회 총재를 한 15년 했어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네. 저를 찾아왔어요. 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네. 중국에 좀 이식시키고 네.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키려는데 네.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면 좋느냐. 네. 쉽게 말해서 간단히 새마을 운동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어떻게 쉽게 그렇게 설명하느냐. 네. 내가 가장 짧은 비유한다면 국가를 잘 살게 하겠다는 국가 원수의 의지와 네. 잘 살아보겠다는 국민의 의지 간에 네. 전기가 통하고 네. 거기서 네. 스파크가 일어난 것이 그게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 운동이다. 네. 바로 그 정신 때문에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도 오고 네. 뭐 마을 안길도 닦고 네. 그런 모든 에너지가 국력병에 집중이 되고 네. 관료들은 그걸 부추기고 네. 새마을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몰입이 되어가면서 참 가장 염가로 그 근대화의 기반을 닦았던 네. 그 사건이 새마을 운동이다. 네. 그랬더니 이걸 열심히 적어요. 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파크를 일으킨 것이
나는 새마을 운동이다. 아, 그런 그렇죠. 설명을 했더니 네. 상당히 설득력 있다. 네. 제가 그랬는데 결국은 그 정신이 결국은 대통령이 좌우간 국력배양이라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네. 전 국민의 가용 자원을 예. 총동원하는 데 성공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동원의 정치에서 대단히 성공했어요. 네. 결국은 그 양반이 그러나 나중에 거기에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네. 나 아니면 안 된다. 아, 하는 나 아니면 안 생각을, 된다. 네, 그 네. 바로 그걸로 갖다 그분이 네. 이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만은 네. 박정희 대통령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4.19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주권자라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자기가. 음. 왜냐하면 4.19라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4.19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비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중국 사람들은 불의에는 상당히 둔감하대요. 그러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4.19의 정신거였다. 한국 네.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불이익은 잘 감수하는데 네. 불의는 못 참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에 한거한 투쟁이 있는 그 역사를 집권했기 때문에 네. 감히 주권 재미를 철학에 도전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분은 지금 자기가 민주주의를 탄압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민주주의를 위장한 파피스트와 싸워서 네. 공격배양의 정력을 기울였다. 아. 그분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4.19와 5.16의 관계를 보면서 네. 이거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네. 철학, 그걸 촌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 의원님 평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장기 집권자가 사망을 하거나 네. 권좌에서 이제 물러나면은 네. 그 기간 동안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피해를 입은 분들의 네.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존에 계시는 한 예를 들면은 네. 좋은 평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뭐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이 네. 선생님 다 고초를 겪으셨거든요. 네.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데모만 좀 저항만 한 정도니까. 예. 그래서 한 두세 대 정도, 네. 한 40년 정도 지나야지 네.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아까 이 선생님이 모택동 말씀을 하셨는데 네. 100년 후에 모택동을 평가한다 그러면 모택동은 딱 하나입니다. 5,000년 봉건을 깬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네. 네. 대약진 그 기간 동안에 몇 천만 명이 굶어 죽고 그건 아니고 네. 5,000년 중국의 봉건을 깬 겁니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긴 68년이나 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 한 12 정도의 네. 국력을 갖추고 있는데 거의 소위 말해서 근대 국민국가가 우리나라는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네. 복지만 좀 갖춰주면.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네. 근데 60년대, 7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집권 기간 동안에 그 기반을 구축한 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분절적으로 유신 때 얼마나 독재를 했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은 네. 개인 어느 누구도 뭐 공과가 바뀌는데 길게 네. 보면은 그 기간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때 초기 산업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 그 기간이 없었다면 이만큼 그 당시에 그 경제의 어떤 초속 그걸 닿는 게 가능했을지 어땠을지 그거는 또 논쟁에 또 논쟁이 되지만은 네. 그게 이제 역사에 가정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검증할 수 없다라는 거 검증할 수가 아닙니까?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여러 가지로 봐서 이 뭐 국제적인 환경도 좋았고 네. 뭐 그걸 하는데 자 신생국이 전 세계에 지금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네. 다 근대 국민 국가를 추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살고 자유롭게 살려고. 네. 그거 안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다 하는데 다 예. 하는데 유독 예.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네. 너무 뻔듯하게 잘해놓으니까 예. 그게 뭐냐. 네. 그래서 저게 이제 리더십 공부 네. 가는데 요 말씀을 마저 드리는데
아까 이제 새마을운동 말씀도 하고 잘 살아보세. 제가 네. 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싶어 해요. 네. 이게 동원화가 얼마나 되느냐. 네. 예. 강제로 한다고 국민이 안 따라옵니다. 네. 맞죠. 당신이 주장하는 게 맞아. 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 네. 라는 그 동원화를 능력이 네. 위로부터의 동원화에 그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해주느냐. 네. 예. 이게 성공을 한 거죠. 그거 다른 나라는 그 성공을 못 한 겁니다.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성공을 한 것이고. 예. 네. 자, 민 위원장께서 잠시 과학 얘기를 좀 해본다면 당시에 어쨌든 중앙정보부 그러면 이제 뭐 무서운 어떤 그런 대상으로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억이 좀 있어요? 정보 공작 정치죠. 정보 네. 공작 정치를 이 나라에 뿌리내리게 한 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였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정보 공작 정치와 함께 저는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가장 뼈아픈 부분, 네. 지역 감정의 문제도 역시 이 네. 정치를 위해서 희생되었어야 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은 그 희생을 당한 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까 03, 과칠 뭐 또는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다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군대에서 배운 그런 저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군인 정신. 네. 딴 얘기는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옳은 길이라고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대로 뚫고 나가는 이제 그런 네. 정신 가지고 그 18년 동안 하면서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이것이 있죠. 그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간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과 네.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좀 다르게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아, 저는 그리고 네, 그 유경수- 얘기는 조금 뒤에 준비가 좀 돼 있으니까 그때 더 깊이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조금은 가령 74년 이후에 네. 박정희 대통령의 옛날엔 통치란 말을 많이 썼으니까요. 네. 통치에 금이 많이 가지 않았었는가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다른 독재자들하고 달랐던 점은 개인이 사적으로 축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런 평가가 또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969년도에 사상계에다가 개발독재 발상법 서설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그때 신생국가에서 중남미, 네. 아프리카, 아세아 지역에서 일어난 군부구데타들을 전부 보고 네. 그게 몰락하는 과정을 봤는데 네. 그 공통적인 것이 네. 전부 권력을 사적 시부의 수단을 가지고 네. 자기 돈 많이 만들고 네. 외국은행으로 돈 빼돌리고 네. 자기 가족들의 부를 축적시켰지 네. 국민의 부를 축적을 안 시켰어요. 네. 근데 그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조사를 철저히 안 해서 깨끗하다고 네.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네. 벌써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네. 재산이 있으면 다 들통납니다. 네. 그런데 국력 배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했지 네. 그 사적 지배의 수단으로 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쿠데타가 쿠데타를 낳는 쿠데타의 연속 시리즈가 나오지 않고 네. 자기 그 사람 혼분이 성공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김도정 교수가 말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기초를 닦아가는 네. 그런 국력병의 성공한 점에서 다른 쿠데타 정권과 박정희 다르다. 대통령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그래서 성공적인 뭐 권위주의 체제다. 성공적인 개발독재다. 제재, 개발독재. 그래서 네. 등소평 중국의 그 지도자가 네.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가치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했던 그런 네. 부분이 그래서 있으니까요. 오늘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온 탕자시안 국무위원이 오늘 박정희 생가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박정희, 그러니까 김소평 시절에도 뭐 박정희 따라가기를 좀 했다는 거고, 지금 시진핑,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